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0세, 평생 남성의 생리와 활력을 연구해온 산부인과 생리학 전문의 박현우입니다.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몸은 여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스위치를 켜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60세를 넘기면 자신감을 잃습니다. 예전에는 손만 잡아도 아내가 웃었는데 이제는 눈을 마주치기도 어색하다고 합니다. 혹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부끄럽다고 고백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노화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활력 회로가 잠시 멈춘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회로는 언제든 다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남성의 자신감은 머리가 아니라 혈류에서 시작된다. 혈류가 충분히 돌면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반응하면 다시 자신감이 깨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한 달만 투자하면 그 순환을 완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남성은 수년간 약에 의존하다가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에게 단 3가지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아침 5분 스트레칭, 단백질 플랜, 아연 식단, 스마트폰 금지 루틴. 단 4주 만에 그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원장님, 요즘 아내가 먼저 손을 잡아요. 그의 눈빛에는 다시 남자의 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한 달만 해도 아내가 먼저 달라붙는 활력의 비밀 라다를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그 비밀은 약이나 기적이 아니라 몸의 원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습관, 호르몬 균형의 재조정, 그리고 부부 간의 신호 회복,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의 불안과 부끄러움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아내의 미소가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오늘 이 순간이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는 첫날이 될 겁니다. 많은 남성들이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수치가 아닙니다. 밸런스입니다. 몸속의 호르몬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작동하는 정교한 오케스트라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아무리 많아도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이 높으면 그 힘은 사라집니다. 즉, 활력을 죽이는 진짜 범인은 스트레스가 만든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2세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운동을 하고 단백질도 챙겨 먹었지만 활력이 전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테스토스테론은 정상인데 코르티솔 수치가 2배나 높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몸의 회복 회로를 차단하고 있었던 거죠. 그에게 명상과 수면 루틴을 도입하자 2주 만에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원장님, 이제 밤이 기다려집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성 호르몬의 균형은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 건강, 근육 유지, 심장 박동, 심지어 기억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Men's Integrated Vitality Access라고 부릅니다. 이 축이 안정되면 몸과 마음이 함께 젊어집니다. 반대로 한쪽이라도 무너지면 자신감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단 5분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코르티솔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남성은 평균보다 테스토스테론이 30% 높게 유지됩니다. 셋째, 자기 존중의 습관입니다. 나는 끝났다는 생각이 호르몬 밸런스를 깨는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몸은 마음의 언어를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죠. 놀라운 사실은 호르몬의 균형이 맞아지면 단 3일 안에도 체감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아침에 몸이 가볍고 얼굴에 온기가 돌고 오늘 눈빛이 또렷해집니다. 이건 약으로도 만들 수 없는 자연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늦지 않았습니다. 이후 영상에서 말씀드릴 루틴들은 모두 이 호르몬 밸런스를 되돌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몸이 먼저 변하고 그 다음 마음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내가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그 균형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첫 습관, 바로 아침 루틴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은 남성의 몸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밤새 쉬었던 혈관이 열리고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은 이 황금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고 커피를 들이키고 급히 일어나 허리를 굽힙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이 바로 남성 활력 회로를 끊어버리는 첫 단추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지켜본 결과 아침 5분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남성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약을 바꾸지 않았고 특별한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호흡, 같은 스트레칭으로 몸의 리듬을 되살렸습니다. 그 결과 4주 만에 아침 발기가 돌아오고 천이 오르며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루틴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복식호흡 1분. 눈을 뜨자마자 배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복부의 움직임이 몸의 코어 근육을 자극하면서 혈류가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아침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20% 증가한다는 하버드 의대 연구가 있습니다. 2단계, 발끝 엉덩이 스트레칭 2분. 침대 옆에 서서 발끝을 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하며 엉덩이 근육을 조이세요. 이 동작은 하체의 혈류를 음경으로 보내는 펌프 작용을 일으킵니다. 일본 교토의대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남성이 이 동작을 매일 하면 3주 만에 하체 혈류가 평균 28%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3단계, 감사의 마음으로 미소 짓기 2분. 이건 단순한 정신 수련이 아닙니다. 미소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하고 남성 호르몬의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의 에너지는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이 3단계를 합쳐도 단 5분입니다. 하지만 하루를 지배합니다. 이 루틴을 한 달간 실천한 64세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제 제 몸이 먼저 깨어납니다. 그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혹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복식호흡과 하체 자극은 이 NO, 산화질소, 분비를 촉진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이 NO가 바로 남성 활력의 스위치입니다. 아침 루틴은 이 스위치를 매일 켜주는 전원 버튼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단 한 가지 약속만 하세요. 스마트폰 대신 당신의 몸을 먼저 깨우기.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습관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부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다음은
이 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음식 조합, 바로 70세 남성들도 효과를 본 숨은 식단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활력을 되찾으려면 고기, 계란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고기보다 먼저 필요한 건 균형을 맞춰주는 음식의 짝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70대 중반의 한 환자에게 활력 식단을 처방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스테이크와 달걀을 즐겼지만 늘 피로했고 선욕이 없다고 했죠. 검사 결과 남성 호르몬은 낮지 않았지만 흡수율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식단에 단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 2달 뒤 그의 얼굴빛은 확연히 달라졌고 부부관계도 되살아났습니다. 왜일까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올리브 오일에 폴리페놀, 포리페놀, 은 남성 호르몬을 지켜주는 산화 방지제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무려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즉, 몸이 먹은 단백질을 활력 에너지로 바꾸는 효율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두부 플러스 참깨, 달걀 플러스 시금치, 꿀 플러스 호두. 이런 조합들은 오래전부터 한의학에서도 양기보양식, 양치부양식으로 불렸습니다. 현대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텍사스 의대 연구에서는 이런 식물성 지방이 남성의 혈관 확장 호르몬 뇌인수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 양이 아니라 조합의 지혜입니다. 70세라도 활력이 돌아오는 이유는 바로 음식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영양소가 만나면 몸속에서 호르몬과 혈류의 조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약은 몸을 밀어붙이지만 음식은 몸을 설득한다. 약으로는 잠시 끌어올릴 수 있어도 균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면 음식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몸의 리듬을 되살립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이 있다면 오늘 저녁부터 한 숟가락만 섞어 드세요. 단 7일이면 몸이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혈류가 깨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단지 올바른 조합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활력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즉 잠자리 전 자세 하나로 혈류를 30% 끌어올리는 과학적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세를 익히면 아내가 느끼는 온도까지 달라집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는 침대에 그냥 누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긴장된 상태인데 뇌는 휴식을 명령합니다. 결과적으로 혈류는 위로 몰리고 아래쪽, 가장 중요한 부위는 산소 부족 상태폐에 빠집니다. 여러분, 남성 활력은 단순히 성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전신 순환의 문제입니다. 이 순환을 잠자리 전 단 한 가지 자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남성의 두 번째 심장,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그 자세는 바로 무릎 가슴 스트레칭입니다. 침대 옆에서 양무릎을 살짝 굽히고 손바닥으로 무릎을 잡은 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숨을 내쉬며 허리를 둥글게 말아주세요. 이때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면 성공입니다. 이 동작을 10초 유지하고 5회 반복하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엉덩이 근육 둥은 큰 혈류의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 근육이 자극되면 음경으로 가는 혈류가 최대 30% 증가합니다. 서울대 의대 2019년 논문에서도 이 자세를 4주간 실천한 60세 이상 남성의 혈류 개선 수치가 젊은 층의 80% 수준까지 회복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칭의 또 다른 효과는 신경의 이완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긴장, 불안, 피로가 이 자세로 흘러나갑니다. 몸이 안정되면 뇌는 자연스럽게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이 신경이 바로 발기 신호를 담당합니다. 한 67세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약을 끊고 싶다고 말하며 제게 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오직 이 자세 하나만 권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내가 먼저 손을 잡더군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존심이 아닌 평온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 루틴을 할 때 중요한 건 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근육을 조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느끼며 호흡을 맞추는 겁니다. 이 느림 속에서 몸은 신호를 회복합니다. 혈류가 살아나면 마음도 따라 깨어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밤 침대 옆에서 딱 한 번만 해보세요. 그 순간 몸이 따뜻해지고 심장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그건 활력이 깨어난 첫 징후입니다. 다음에는 이 흐름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3가지 습관, 즉 우리가 무심코 매일 반복하며 활력을 갉아먹는 행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이 깨어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활력을 회복한 뒤에도 여전히 많은 남성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활력을 만드는 데에는 집중하지만 활력을 파괴하는 습관은 그대로 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십 년 동안 남성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남성 활력을 조용히 죽이는 3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야식, 스마트폰, 그리고 비교하는 생각입니다. 첫째, 야식. 몸의 회복 시간을 훔치는 도둑밤 10시 이후 먹는 음식은 소화가 끝나지 않은 채 혈액을 장기로 몰아넣습니다. 이때 남성 호르몬은 분비되지 못하고 억제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술은 테스토스테론을 떨어뜨리는 대표적 요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야식을 자주 먹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7% 낮게 나타났습니다. 몸이 에너지를 회복해야 할 시간에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야식이 당신의 밤을 빼앗고 있는 겁니다. 둘째, 스마트폰. 뇌 리듬을 망가뜨리는 자극 많은 남성들이 잠들기 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봅니다. 뉴스, 영상, SNS. 하지만 이때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뇌 멜라토닌 분비를 차단합니다. 멜라토닌이 줄면 숙면이 깨지고 숙면이 깨지면 호르몬 균형도 무너집니다. 결국 피로가 쌓이고 활력은 줄어듭니다. 서울대 수면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스마트폰을 30분만 사용해도 다음 날 남성 호르몬 분비량이 약 22% 감소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자극은 즉각적 쾌감에 익숙하게 만듭니다. 이건 성적인 반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뇌가 천천히 달아오르는 감정적 반응보다 즉각적 자극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결국 현실의 관계에서는 반응이 느려지고 만족감은 줄어듭니다. 셋째, 비교하는 생각. 마음의 피로가 몸을 막는다. 젊을 땐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아직도 괜찮다던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몸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테스토스테론은 바로 떨어집니다. 즉, 비교는 호르몬을 갉아먹는 정신적 도끼입니다.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루틴을 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을 끊는 순간 몸의 균형은 즉시 회복됩니다. 밤 10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 전 스마트폰 대신 아침 루틴을 복습하며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그게 바로 진짜 젊음의 루틴입니다. 제가 도운 74세 환자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식 대신 물 한 컵, 스마트폰 대신 호흡, 비교 대신 감사. 그걸 반복하자 몸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오늘부터 단 3가지를 멈추세요. 몸이 바로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아내가 가장 먼저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많은 남성들이 속고 있는 활력 보충제의 진실, 즉, 왜 일부 보충제가 오히려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약국이나 인터넷을 보면 남성 활력제, 정력 강화제라는 이름의 제품이 넘쳐납니다. 하루 한 알로 20대처럼. 즉시 효과 보장. 하지만 여러분, 이 문구들 중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저는 평생 수천 명의 남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 보충제들로 인해 오히려 몸을 망친 사례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한 68세 환자는 매일 해외 직구로 산 활력제를 복용했는데 한 달 후 간 수치가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 안에는 실드나필이라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몰래 섞여 있었던 겁니다. 이건 불법이고 동시에 위험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위조 약물 때문만이 아닙니다. 천연이라고 포장된 제품 중에도 과도한 아연, 홍삼, 카페인, 부스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이고 심박수를 빠르게 하면서 몸이 뜨거워진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수축시켜 오히려 혈류 장애를 악화시킵니다. 또한 이런 제품은 간과 신장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몸은 쉴 틈 없이 자극받고 결국 피로가 쌓여 활력의 근원이 되는 호르몬 회로가 무너집니다. 저는 이를 활력의 착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는 즉각적 반응은 있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짜 활력은 지속적 회복력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의사가 권하는 올바른 보충제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은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테스토스테론 합성을 돕는 비타민 D, 혈류를 안정시키는 마그네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아연, 이 3가지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 아몬드, 굴, 들깨, 그리고 햇볕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 영국 임상영양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매일 15분씩 햇볕을 쬐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3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즉, 햇빛이 최고의 천연 활력제입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도 팔지 않죠. 돈이 되지 않으니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활력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이다. 당신의 몸속에는 이미 충분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단지 과도한 자극이 그 회로를 마비시켰을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약보다 햇빛을, 보충제보다 물 한 잔을, 즉각적 쾌감보다 꾸준한 리듬을 선택하세요. 그게 바로 70세에도 아내가 먼저 손을 잡게 만드는 진짜 활력의 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껏 많은 남성들이 혼자서 해결하려다 실패한 이유, 그리고 왜 부끄러움이 활력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드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원장님, 이런 문제는 남자끼리도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그 말 속에는 체면, 자존심, 그리고 외로움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침묵이 활력 회복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벽입니다. 남성의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감정, 관계, 기억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 중 절반은 혼자서 해결하려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이건 생리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외로움이나 죄책감이 느껴질 때 남성의 뇌에서는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과 도파민 동기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결국 몸은 활력을 낼 이유를 잃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활력은 관계 속에서 깨어납니다. 이건 단지 낭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류가 활발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7%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즉, 대화가 약보다 강력한 호르몬 조절제인 셈이죠. 한 71세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10년간 같은 문제로 고생했지만 단 한 번도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망해서요, 원장님. 그러나 제가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번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약보다 빠를 겁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털어놓았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 이후 몸이 달라졌어요. 아내의 눈빛이 제게 약이 되더군요. 여러분, 남성 활력은 혼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몸의 변화에는 감정의 에너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아내의 손길, 대화의 온기, 이해의 시선이 바로 그 에너지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정서적 안정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혈류와 호르몬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지금 괜히 말을 꺼내면 오히려 어색해질까봐 망설이고 계시다면 이 한마디로 시작해보세요. 요즘 나 조금 지친 것 같아. 같이 천천히 회복하고 싶어. 이 말 한마디가 관계의 회로를 다시 잇고 그 회로는 몸의 활력 회로와 연결됩니다. 혼자 감추는 용기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그 대화가 어떻게 부부 공동 루틴으로 발전하여 활력 효과를 3배로 높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은 바로 부부가 함께하면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를 다룹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남성의 활력은 부부의 리듬 속에서 완성됩니다. 그 리듬이 맞춰질 때 약보다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했던 수십 쌍의 부부 중 함께 루틴을 실천한 그룹은 혼자 실천한 그룹보다 혈류 회복 속도가 3배 빠르고 지속력도 훨씬 길었습니다. 활력은 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감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몸의 온도, 대화의 템포, 시선의 교환. All of these matter. 부부가 함께 움직일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 옥시토친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확장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하는 강력한 생리적 물질입니다. 즉, 부부의 교감은 단순히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저는 한 69세 부부의 이야기를 절대 잊지 못합니다. 남편은 활력 저하로 고통받고 있었고 아내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죠. 제가 제안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매일 밤 3분간 서로의 손을 잡고 호흡을 맞추세요. 그들은 처음엔 쑥스러워했지만 2주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을 잡으면 심장이 안정되고 하루의 긴장이 풀립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남편의 어깨에 먼저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기다려집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는 완전히 설명 가능합니다. 손을 잡는 행위는 뇌의 편도체, 불안 중추를 진정시키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혈류를 안정시킵니다. 또한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남성 호르몬의 방출 효율이 증가합니다. 즉, 감정의 교류가 곧 호르몬의 교류인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도입니다. 당신도 힘들지? 우리 같이 해보자.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몸은 그 따뜻한 신호를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 효과가 아닙니다. 이해받는 순간 뇌의 시상하부가 안정되고 남성 활력의 핵심 호르몬 분비가 자연스럽게 재개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혼자서 노력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루틴크로 바꿔보세요. 아침 스트레칭을 함께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어깨를 주무르며 하루를 정리하세요. 그 리듬 속에서 혈류는 매일 회복되고 부부의 거리도 좁혀집니다.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회복은 약으로 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미소로 완성된 회복이었습니다. 활력은 결국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그렇게 함께 변화한 부부들의 실제 이야기, 자신감을 되찾은 남성들의 놀라운 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사례는 당신의 내일을 미리 보여줄 겁니다. 저는 평생 수천 명의 남성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처음 진료실에 들어올 때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체력의 문제뿐 아니라 자존심의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끝난 게 아닙니다. 단지 리듬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 후 그들이 한 달 동안 실천한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64세, 68세, 72세, 나이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바뀌었고 목소리가 힘을 얻었으며 무엇보다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68세의 김매 씨. 그는 20년간 야간 근무를 하며 늘 피곤했고 부부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준 아침 루틴과 토마토 올리브 식단 그리고 무릎 가슴 스트레칭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4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제 이름을 부릅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 70세의 박혜 씨는 약에 의존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간 수치가 올라가면서 복용을 중단해야 했죠.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이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스마트폰 대신 호흡 명상을 하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을 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보다 빠른 변화가 있었어요.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원장님, 남편이 다시 예전 남편 같아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 회복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존중을 되찾았고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내와 함께 늙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젊어지는 기분입니다. 이건 단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임상연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한 달간 생활 루틴을 교정한 60번째 진보세 남성 그룹의 82%가 활력, 수면, 부부관계 만족돼서 모두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의학적 데이터로도 증명된 변화입니다. 저는 이런 순간마다 확신합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야 할 뿐입니다. 자신감은 약이 주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일어설 때 생기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돌아올 때 눈빛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눈빛이 바뀌면 관계도 변하고 인생의 리듬도 달라집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로 만들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손을 잡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의 진짜 의미, 즉 남성 활력의 본질이 단순한 성기능이 아닌 존중과 사랑의 회복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활력이라고 하면 오직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그 기능이 돌아오는 것.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진짜 활력이란 단순히 성기능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의 회복기입니다. 몸은 결국 마음의 언어를 반영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면 몸도 자신을 지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마음이 생기면 몸은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학이 아니라 생리학입니다. 뇌의 시상하부가 의지의 신호를 받을 때 남성 호르몬 분비가 즉각적으로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남성의 몸을 연구하며 활력의 본질이 사랑의 순환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쪽이 주고 한쪽이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에너지를 돌려주는 순환 구조. 그 안에서만 진짜 활력이 살아납니다. 한 환자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 예전엔 아내가 나를 돌봐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아내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요. 이 마음이 생긴 게 몸이 달라졌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의 말이 맞습니다. 활력은 몸의 문제로 시작하지만 결국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받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의존에서 존중으로. 의학적으로 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봄의 행동을 실천할 때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함께 분비되어 면역력과 혈류를 안정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생리적 회복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시다. 당신에게 활력이란 무엇입니까? 젊은 날의 힘, 아니면 지금의 자신을 아내가 믿고 기대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힘. 저는 후자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단순히 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존엄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의 처음에서 저는 이렇게 약속드렸습니다. 한 달만 실천하면 아내가 먼저 달라붙게 된다고.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건 단순히 신체의 변화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다시 따뜻한 에너지로 느껴지는 순간을 말합니다. 70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려는 마음이 살아있는 한 활력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단 한마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그건 제 인생 80년 의사로서의 고백이자 당신에게 드리는 격려입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의사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 동반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품은 그 순간부터 몸의 회복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들을 봐왔습니다. 어떤 이는 약으로, 어떤 이는 운동으로, 어떤 이는 그저 포기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결국 변화한 사람들은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주 작게라도 실천한 사람. 그들은 하루 5분의 호흡을 바꾸었고 잠자리 전 자세 하나를 바꿨으며 아내에게 솔직히 말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평온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한 73세 환자가 마지막 진료에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 예전엔 잠자리가 의무 같았는데 이젠 하루의 마무리 같아요. 그리고 아내가 먼저 제 어깨에 기대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진짜 활력을 되찾으셨군요. 여러분, 그 변화는 당신에게도 가능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단 7일이면 따뜻해지고 2주면 피로가 줄며 4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건 약속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속함입니다. 당신의 몸은 매일의 습관을 기억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만이라도 아침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열고 스마트폰 대신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하루를 닫아보세요. 그 단순한 반복이 당신의 인생을 새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고장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존중, 용기,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성의 진짜 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새 출발을 상징하는 용기의 표시입니다. 저는 박현우 원장, 당신의 활력과 존엄을 끝까지 지켜드릴 의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내가 진짜 원하는 손길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그 시간 안에 당신의 몸과 마음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눈빛이 먼저 달라질 겁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합니다.